화가가 명성을 얻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쯤일까요? 3년이면 될까요? 개인전 10번 하면 될까요? 이거 정말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있죠.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대단히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미술시장에서 꾸준한 인기와 비싼 그림 값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33회차 박정수입니다. 명성을 얻는다는 것과 유지하기 위한 것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눌러주시면 더 나은 미술만평 약속드립니다. 혹 압니까? 만평님들 더 만평 빨리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센 분에게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간이라는 놈은 정말 잘 갑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붙잡지도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미술만평이요, 2019년 9월 4일 1회를 올렸으니까 벌써 3년 하고도 8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먹방도 아니고 일반 여행도 아니기 때문에 미술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10만 명, 20만 명 구독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 3,600명이나 됐습니다. 구독자가. 감사할 따름이죠. 전국에 계신 만평이님과 해외동 만평이님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갤러리스트로 활동한 지가 벌써 30년을 넘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미술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유명했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화가님들을 봤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국민카드에 그림 나오고 텔레비전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던 좀 수더분한 여성을 그리던 여성 화가님, 요즘 미술시장에서 좀 뜸합니다. 유리컵에 사탕 그리던 것, 또 좀 꽃무늬를 싣고 다니던 당나귀, 또 청록색 산수 동양화, 아이를 업은 엄마 그림 이렇게 비롯해가지고 90년대 이후 미술시장을 종횡무진하던 정말로 힘차게 누비던 그림들이 지금은 뭐하고 있을까요? 물론 찾아보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가능하고 있죠. 근데 최근 요즘 미술시장에 전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대중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 되었다가 쭉 올랐다가 꺼지는 사람도 있고요, 반짝 스타도 있고요, 꾸준한 인기 가도를 달리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이런 미술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구조에서 리세일의 영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서울 옥션이나 K옥션에서는 비싸게 거래되어야만 수수료를 받죠. 그래야 회사가 운영되거든요. 낮은 가격의 경매는 경매사가 없거나 리세일이 아닌 1차 미술품이 대다수입니다. 작가가 직접 경매 출품하였다가 유찰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직접 낙찰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1차적인 시장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일 있었죠.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화가에게 작품을 직접 받아서 작가가 직접 그 작품을 보증을 하고 10만 원부터 경매를 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호당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화가들 작품을 한 점에 100만 원, 300만 원 호가했던 작품들을 20만 원, 30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히트를 쳤었습니다. 모 화가님은 작업실에 있던 그림 400점, 500점을 7개월, 8개월 만에 다 팔았습니다. 싹 다 팔았습니다. 이게 좀 처음 있기도 했었고, 여기서는 낙찰가가 30만 원, 40만 원이니까 구매자가 엄청났었죠. 여기도 회사에서 그랬었어요. 구매자에게는 1년이 지난 그림이 넘어선 그림들은 경매에서 100% 출품을 받아주고 최초 입찰가를 회사에서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었죠. 대박이었죠.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회사 규모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어요. 근데 30만 원에 낙찰받은
작품을 1년이 지난 후에 40만 원에 리세일을 하고자 했는데 낙찰이 안 되죠. 유찰되기 시작했죠. 그 작가의 작품이 많았기도 했었고 어떤 시장 구조에 의해 가지고 잘 쉽지가 않거든요. 재구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회사는 경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출품하던 많은 화가들도 주춤하기 시작했죠. 이 또한 리세일이 문제입니다. 리세일이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참여하는 리세일 시장이 필요했고요. 경매라고 치면은 유찰돼도 화가나 기타의 사람들이 타격을 받지 않고 작품을 올렸다가 안 팔리면 내리면 되고 뭐 직거래해도 되고 이러한 미술 시장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의 미술 시장입니다. 10년 전에 구매했던 작품 이사 갈 때 버리기는 아깝고 뭐 거래는 잘 안 되는 작품들, 예전에 사기는 샀는데 작가도 잘 모르는 작품, 뭐 이런 작품들을 리세일을 할 수 있는 시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결혼하면서 가져갔던 실내용 이젤, 비싸게 샀던 미술품, 책, 오랜 화구박스 이런 것들 또한 직거래나 교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필요했었으니까요. 꼭 뛰어난 명성은 아니어도 미술 시장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한 리세일 시장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직거래를 하건 아니면 교환 거래를 하건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도 이 작가의 작품이 언제 얼마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난번 시간에 만들었죠. 타르트입니다. 타르트요. 잘 보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이게 광고성, 홍보성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건요, 리세일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술 시장에서 올해 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요, 꼭 필요했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이 플랫폼입니다. 미술 시장의 안정화, 폭넓은 리세일 시장에 대한 상황을 현재 만들어낸 것이죠. 구글 앱 스토어에서요, t.art 타르트를 검색한 후에 앱을 깔고 회원 가입하시면 끝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폰과 웹은 아직은 구동되지 않습니다만 이달 말경이나 다음 달 초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술품 리세일 플랫폼 타르트를 이용하면서 리세일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미술 시장을 위한 타르트가 되겠습니다. 작품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비싼 가격이 아니라도 미술시장 어느 한켠에는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가 되다 보면요, 명성을 얻고 비싸지게 됩니다. 지난번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는 바와 같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애호가가 70명이 넘어서게 되면 마케팅이 좀 수월해집니다. 팬덤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리세일 시장을 열어주면요, 꾸준한 작품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이 높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직거래하면 직거래 기록이 남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은 거래된 가격의 0.5%의 수수료만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많은 애용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